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빙네카 젠더 포럼을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몇 번이나 울컥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울지 않고 발표를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리빙네카 젠더 포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가 했던 말이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이고 내가 딸이고 딸이 나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이고, 제가 오늘 참 이렇게 주책입니다. 제가 나이 들m을 갖다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많은 어르신들과 이 발표 내용을 조금은 바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이 들을 감을 두려워하는 저에게 이 발표 내용을 힘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는 나이 든 노인들, 시니어들, 고령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얘기고 우리를 위한 얘기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자리다라는 걸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니어를 젠더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정덕영 제가 떨립니다 지금. 정덕영 부관장님한테 진짜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뤄주십시오. 시니어를 젠더 관점에서 꼭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국 시니어 리빙랩의 메카로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발신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지금 이제 하나의 성공 모델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시니어를 산업의 주체가 아니라 그분들을 정말 인권의 주체로서, 그리고 행복과 복지의 주체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주체로서 어르신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흔쾌히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문제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금 무섭게 우리 삶을 바꿔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을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 이 고령화 문제는 인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흔들어내는데, 저는 이것을 위기이자 기회로 보면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에 우리 혁신이라 그러면 산학연 전문가였죠. 그리고 우리는 매트릭스의 네오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네오가 어찌 보면 잘생긴 백인 남자였던 거죠. 능력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네오가 그 백인 남자여야 되느냐? 여성도 될 수 있고 어르신도 될 수 있고 일형 당뇨 한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니어도 한 축으로 될 수 있다. 그게 전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전문가 중심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주체가 혁신의 주체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어르신들이 그냥 받는 주체가 아니라 이분들도 혁신의 주체이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 기술 시스템을 전환해 나가는 주체로 이제는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 많은 정책들은 포용과 혁신, 그리고 공정과 평화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져가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포용과 혁신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이제 10세, 20세 이제 쭉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나이대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50세인데요. 세상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그리고 60세라고 하는 우리 송 박사님이 이제 60세를 맞이했는데 여전한 현역, 이제 새롭게 한번 불러줄 필요가 있는 거죠. 70세, 이제는 새로운 도전도 늦지 않다. 그리고 80세,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90세 청춘은 들어봤나? 우리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개념 정의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시니어 리빙앱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활발하고, 그리고 주도적이고 자존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으시고, 이분들이 하나의 노년의 모델을 만들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이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고령화 사회 참 많은 것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의 부분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아니면 주거나 공간이 이 전반을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관점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지만 2030년, 2050년을 바라보고 그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구조,
그리고 기술이나 산업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체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부분을 이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젠더. 왜 지금 젠더냐?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노인과 모든 부분이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당 부분 어르신들이 여성분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구조를 그대로 끌고 가는 부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도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이제는 노인과 노인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노인과 노인이 돌볼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밑에 아들이 그리고 그 밑에 딸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계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전 그래서 이제는 그 2030년, 2040년을 바라보고 우리 했을 때는 새로운 돌봄으로 다시 고민해보자. 그리고 노인에 관련된 많은 부분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제 노인들도 세상을 맡고 나가는 내우일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전 오늘 굉장히 귀하게 모셨던 분이 이한철 감독님입니다. 이한철 감독님께서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노인들의 노년 반격이라고 해가지고 노년상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즐겁게 어떻게 삶을 가져갈 것인지로 정말 노래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계시는 정말 한 축입니다. 저는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자, 방금 이런 예술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노래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노인들의 새로운 노년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큰 축이고, 또 하나가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돌봄 체계, 그리고 아까 노인과 노인이 돌보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망을 만들어 나간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신이 해왔던 조그만 그 실험이 결국은 2040년을 준비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니치이고 새로운 실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는 놀매 문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런 부분이 새로운 산업도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자존감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뭔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놀매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컨텐츠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신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념 정의를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신의에 대한 관점 정의. 이제는 노인은 그냥 돌봄을 받는 주체가 아니다. 돌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돌봄을 할 수 있는 주체이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의 어르신들 얘기할 때 65세 넘어가는 그냥 단순한 획일적인 부분을 어르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이걸 뛰어넘자. 그리고 시니어들의 다양한 부분, 획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이제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어르신들은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해가지고 리빙랩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렸던 그림 하나가 너무나도 밝고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 이렇게 환하냐? 당신들 왜 이렇게 밝으냐라고 했더니, 내가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내가 왜 고독하고 외로우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르신들은 당연히 허약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이런 개념 부분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인식 전환이다. 나이 들면 완성이다. 나이 들면 새로운 또 다른 길이다. 자유로움이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인과 노인을 케어하고, 그리고 노인의 자녀분들이 또 자녀분들과 교류하면서 서로가 다른 부분으로 그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아들이 저 집에 가서 집을 고쳐주고 저 집 딸이 나한테 와서 음식을 해주고, 뭔가 확대된 개념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노년기가 되면 당연히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노년기의 90%는 대부분 자족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자율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리고 주물러주고 이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자기다운 삶, 그리고 자존감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과 관계망 공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새로운 산업의 대상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의 대상이다. 저는 우리 정동엽 부장님한테 오늘 이 젠더 포럼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의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고령지나 산업이거든요. 저는 산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소비의 주체이면서 문화, 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느냐, 이거를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만
한국 시니어 리빙 랩으로서의 메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글로벌하고 대응했을 때 우리 한국의 자존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어르신들이 중요한 돈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소비나 구매력에 기반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시니어들의 욕구, 수요, 실태를 반영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마저도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주거 환경, 그리고 주택, 우리가 많은 제품을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이 쓰지 못하는 환경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르신들은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사자이지만 또 한편은 소비자이고 생활자이면서 최종 사용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한국 시니어 리빙 랩에서 했던 그 화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 너네가 와서 우리를 해줘야지. 그리고 바깥에 이 보청기가 바깥을 보이는 게 뭐 있어? 당연히 안 보여야지. 굉장히 자존감 있게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저는 숙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의 혁신의 주체는 산학연 전문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박사인 사람들, 적어도 석사여야만 R&D 주체로 들어왔던 거죠.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R&D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제는 수요자이면서 최종 사용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R&D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R&D를 몰라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교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의 R&D 부분은 큰 문제만 보는 거예요. 치매 문제다. 아니면 뭐다. 중요한 건 돈 되고 뭔가 될 수 있는 부분만 했는데 중요한 건 시니어와 관련된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우리가 돈 되지 않는 거, 하지 않았던 거, 언던 사이언스도 이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R&D가 뭐고 그리고 R&D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시니어들의 전문성과 조직화가 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해요. 70대는 70대만 이해할 수 있어요. 80대는 80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성이 되면 이분들이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 일상 관련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이냐. 지금 최근에 빅데이터 했던 분들은 어르신들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빅데이터를 그냥 모아놓으면 그것이 다 수집되고 관리되는 줄만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AI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상상력과 뒤에 아까 말했던 최종 사용자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관련돼서도 어찌 보면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은 은퇴의 대상이기도 해요. 이젠 자유로운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은 내가 일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일할 수 하겠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나는 뭔가 하다가 죽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관련돼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잘 만들어 놓고 유토피아처럼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경제적인 이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이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 자체에 대한 매력, 그리고 일을 통해서 사회와 교류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건강을 정진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결국은 어찌 보면 일자리도 나눠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일자리를 뛰어넘어서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재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2040년, 2050년을 봤을 때 정말 활기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새로운 생산 인구이자 함께만 일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주춤할 수밖에 없는 사회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맞춤형 관련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그 노령 인구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눈 떠가지고 친구분들이랑 수다 떨다가 그리고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한번 부르고 뭐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어르신들이 정말 놀고 즐기는 이건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우리 침대에 누워서 죽지 말고 우리 여행하다가 죽읍시다. 그것 또한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 특히 관계 맺기, 배움, 취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 진짜 미용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먹거리 문제,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정말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지금 장성호 복지유니온 대표님이 오늘 오셨는데요. 저분이 저한테 감동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님, 어르신들이 먹는 문제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먹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모셔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각각이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정말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체로 오늘 이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BTS가 왜 20, 30대에 7명의 젊은 남자가 되느냐, 정말 70대, 80대 우리 이한철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BTS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뭔가를 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BTS가 시니어의 BTS가 당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시니어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게 한번 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은 사회기술 시스템 전반을, 사회를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죠. 사회혁신의 주체. 그래서 저는 시니어의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를 이제는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사회적 버든이 아니다. 에셋이다. 자산이면서 어찌 보면 축복이다 라는 부분을 저는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는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그라운드를 마련해 주는 부분으로 이제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돌봄의 주체로서의 어르신들도 이제는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돌봄을 얘기하면서 항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리고 그것을 케어해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지만 당신들 입으로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과제입니다. 자,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했지만 저는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요. 일단은 시니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리빙랩을 얘기하면서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민산 학연 간, 다른 쪽은 다 전문성도 있고 조직화도 돼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시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을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느냐. 그리고 그 민이라고 표현된 사람들도 조직화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저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리빙랩을 늘 얘기를 하지만 정말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 주체를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진정한 리빙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고, 이 부분이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통해서 진행을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니어와 관련된 인식 변화, 시니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시니어 자체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할 부여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가치관들도 새롭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략적인 실험, 아까 우리 이한철 감독님이 하고 있는 부분, 노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미래상을 만드는 것도 저는 전략적인 니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을 하면 다른 지구로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복지유니온의 장성호 대표님이 연화식 어르신들의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인권 차원이나 아니면 여러 차원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도 저는 그것이 전략적인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은 많은 정책들이 다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파편적으로 되고 있어요. 양쪽에 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묶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과학기술과 제도 이런 전반 부분이 함께 이제는 가야 되는데 각각이 따로 가고 있거든요. 이 우리 하고 있는 R&D 쪽에서는 어르신들 관련된 R&D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R&D로 끝납니다. 정말 그 문제 해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근데 사회혁신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R&D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만 요구를 하셔요. 제도를 바꿔달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제도를 바뀌기 위해서는 모든 축이 다 함께 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이 자리인데요.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과 관련돼서는 산업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쪽에서는 돌봄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들어오면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마지막 완성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값싸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요 주요 정책 과제는 쭉 나왔는데요. 시니어들이 어떻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실태 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관련된 신제품이나 이런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삶을 보람을 찾기 위한 일자리라든지 일자리를 아까 말했던 일자리를 뛰어넘어서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나 요양이나 예방이나 이런 전반 부분이 다 지금 파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 돌봄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돌봄 체계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니어를 고려해서 우리가 말했던 모빌리티 2040년에 2050년을 했을 때 지금 자동차와 같은 이 체계로 어르신들의 이동성을 가져갈 거냐. 그게 아니라 뭐 골프에서 쓰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실험하고 이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책 과제는 많은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전략적인 니치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빙랩은 왜 리빙랩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많은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2050년을 바라보고 그럼 뭘 준비를 할래? 그것을 전략적으로 실험해보는 전략적인 실험실로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장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동안에 있는 것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실험실이라 그러면 뭐든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롭게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그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빙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실험실입니다. 요양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실험실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리빙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리빙랩이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르신들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인식 변화, 역할 부여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고령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르신들 이 부분들은 지금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토도 바뀌게 되고 놀 수 있는 놀토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 전반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R&D 산업 쪽으로 굉장히 어르신과 관련된 부분이 돈이 퍼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 이런 전체를 흔들어낼 수 있는 개념으로서 리빙랩을 얘기했고 그 개념 뒤에 젠더가 붙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이 하나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내가 만들어서 전문성이 해가지고 주계가 아니라 그분들도 함께 만들 수 있는 장을 열어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1회부터 2회, 3회로 했는데 1회 때는 어르신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왜 여성들이 이렇게 리빙랩을 재미있어 하냐? 그리고 리빙랩에서 왜 여성들이 성과를 내냐? 이게 1회였어요. 근데 2회로 넘어가면서 왜 여성들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어떤 지역은 리빙랩이 이렇게 활발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될까 하는 부분이 2회차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성들 간의 연대, 협력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2회차입니다. 자, 3회차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동안 했던 많은 여성들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대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성들, 그러니까 주부, 아줌마, 돌봄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리빙랩이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주체로 거듭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해놨고 자, 이 3회차부터 이제는 남녀 간의 여성 문제를 이제 뛰어넘는다. 아동, 어르신, 환자, 장애인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젠더 혁신, 새로운 혁신의 주체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했고 오늘
그 이 사회체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젠더 혁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자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